오늘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혹시 오이를 자주 드시나요? 오이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오이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첫 번째 음식.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해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이와 함께 섭취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가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C를 분해해 버립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이 중요한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토마토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어가 풍부해 눈 건강과 피부 보호, 면역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죠. 당근의 이러한 장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오이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당근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당근에는 어느 정도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 C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와 함께 먹으면 오이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당근 속 비타민 C를 분해해 그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며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오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 C가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쌓여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과 오이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각 섭취할 때는 매우 유익한 영양소들이 몸에 흡수되지만 함께 먹을 때는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무는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로 소화를 돕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식품입니다. 무에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위와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는 비타민 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무의 비타민 C 함량은 상당히 높습니다. 무를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어서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물을 오이와 함께 섭취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와 오이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오이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아제에 의해 분해되어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비타민 C가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다양한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결핍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세포 손상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면역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비타민C의 충분한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와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낮아져 이러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와 오이는 따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무를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비타민C의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에 포함된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비타민C가 몸에 제대로 흡수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이도 마찬가지로 단독 섭취 시 건강에 이로운 채소이지만 무와 함께 섭취할 때는 이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무와 오이를 따로 섭취할 때는 각각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의 비타민 C와 오이의 수분, 칼륨 등이 각각의 장점을 발휘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반면 함께 먹으면 오히려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40대 이상 분들께서는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식품으로 비타민 A, 식이섬유,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로 인해 눈 건강, 소화 기능 개선, 그리고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하지만 고구마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높은 당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질은 소화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 오이는 이러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식품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이와 고구마를 동시에 섭취하면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고구마 속 비타민 C를 분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마가 제공하는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이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고구마 속의 비타민 C가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오이와 함께 섭취할 때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소화 불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구마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구워서 먹거나 삶아서 다른 채소와 함께 먹을 때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이로운데 이를 극대화하려면 오이와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분들은 소화 능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으므로 오이와 고구마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각의 식품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누리려면 오이와 고구마를 따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식품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우유와 함께 식사를 시작하거나 간식으로 즐기곤 하는데요. 그러나 오이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오이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처럼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 불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유 속의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오이의 일부 성분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여 오이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이와 같이 먹으면
소화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그리고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민감한 분들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오이와는 별도로 섭취하고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 다른 과일이나 곡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은 소화 기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품 조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식품 간의 조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와 우유는 각각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식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오이 역시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오이의 수분, 섬유질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장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와 오이는 함께 섭취할 때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오이는 수분이 많아 체내 수분 보충과 함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체중 조절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이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를 얇게 썰어 요거트에 섞어 샐러드로 만들거나 오이 스틱을 요거트에 찍어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요거트와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요거트와 오이의 조합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데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오이의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이처럼 요거트와 오이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각각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해 보세요.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D가 가득한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와 연어를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연어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와 연어를 함께 먹으면 오이의 가벼운 맛이 연어의 풍부한 맛을 잘 보완해 주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돕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연어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할 때 오이를 함께 먹으면 오이의 섬유질이 소화를 돕고 체내에 쌓일 수 있는 지방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또한 오이와 연어를 함께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와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오이 역시 비타민 C와 수분이 풍부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탄력을 더해줍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의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연어를 함께 즐기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샐러드가 있습니다. 오이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연어와 함께 섞어 가벼운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또는 오이와 연어를 스시나 롤 형태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이와 연어를 함께 섭취하면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이 조합은 매우 유익합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이의 수분과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처럼 오이와 연어는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식품 조합입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세 번째 음식은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최근 들어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잘 되는 곡물입니다. 오이와 퀴노아를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더욱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육 회복과 유지, 그리고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이와 퀴노아를 함께 섭취하면 퀴노아의 단백질과 오이의 수분, 비타민이 조화를 이루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퀴노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 역시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장내 환경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퀴노아는 또한 마그네슘, 철분, 칼슘,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특히 퀴노아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이와 퀴노아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도와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한 조합이 됩니다. 오이와 퀴노아를 함께 즐기는 방법으로는 퀴노아 샐러드가 있습니다. 퀴노아를 삶아 식힌 후 얇게 썬 오이와 다양한 채소를 섞어 상큼한 드레싱과 함께 섭취해 보세요. 또는 퀴노아를 주식으로 삶고 오이를 곁들인 반찬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오이와 퀴노아의 조합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퀴노아와 같은 영양가 높은 식품을 오이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네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근육을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식재료로 꼽히는데요. 오이와 닭가슴살을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식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각종 세포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이와 닭가슴살을 함께 섭취하면 닭가슴살의 단백질과 오이의 수분, 비타민이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닭가슴살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할 때 오이와 같은 채소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고 몸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또한 오이는 해독 작용이 있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닭가슴살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체중 관리와 동시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 역시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은 에너지 대사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합이 매우 유익합니다. 오이와 닭가슴살을 함께 즐기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샐러드가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삶거나 구워서 얇게 찢은 후 오이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레싱을 곁들여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또는 닭가슴살과 오이를 이용해 가벼운 샌드위치를 만들어 점심이나 간식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와 닭가슴살을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도 느끼면서도 칼로리를 적게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처럼 오이와 닭가슴살의 조합은 단백질과 비타민, 수분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회복이 필요하거나 체중 관리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5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와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식품이 가진 영양소가 상호 보완되어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이와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식감이 오이의 상쾌한 맛과 어우러져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비타민 A, D, E, K 등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 역시 비타민 C와 K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키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를 보호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와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오이의 수분과 섬유질이 소화를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소화가 잘 되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아보카도를 함께 즐기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샐러드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오이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레싱을 살짝 얹어 먹으면 신선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또는 오이와 아보카도를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도 충분히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오이와 아보카도의 조합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피부를 보호하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오이의 수분, 비타민이 함께 어우러져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줍니다. 이처럼 오이와 아보카도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조합입니다. 이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이와 각종 건강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